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아메이에서 일단 근무를 하지만 일본하고 한국을 오가면서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오래전부터 이제 개인 맞춤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해오고 또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가야 할 것인지 이런 아마 상용화 쪽하고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 영역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근접해서 많은 고민을 아마 한 회사라서 아마 오늘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뭐 이명숙 교수님도 그렇고 뭐 여러 회사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이 맞춤형을 둘러싸고 있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좀 시장 중심, 저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조금 시장에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들의 아젠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조금 전에 굉장히 이제 그 벤처를 이제 창업하셔갖고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으시기도 하고 험한 길을 가실 또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런 분들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떠한 우리가 아젠다를 놓고 생각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왜 개인 맞춤형이 필요할까는 앞에 너무 말씀을 많이 했고 이 연구는 뭐 지금 한 2번 정도 벌써 여기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국 식품과학회하고 저희가 심포지움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한번 개인 맞춤형 세션을 저희들이 아마 후원을 했고 그때 여기 이 하신 저자분이 한국에 오셔갖고 저도 같이 식사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눴었는데 뭐 이 연구는 굉장히 어떤 우리들에게 개인 맞춤형을 시작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좋은 연구이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세계적인 여러 잡지들이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지 개인 맞춤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가져오는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를 조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큐어 시대에서 케어 시대로 헬스케어 시스템이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기업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와 또 이런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크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현명한 소비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것들이 나의 웰니스와 관련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소비자가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지금 파이낸스 뉴스 신문에서 이 오늘 행사를 주관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도 굉장히 그게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런 시대의 변화를 끌어가고 있는 것은 역시 기술이죠. 기술이 그걸 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어떤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와서 지금 되고 있는가, 거기에 남겨져 있는 과제들은 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시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조금 한번 후루룩 좀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전통적인 거죠. 하나로 모든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넣어서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점점 정밀한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타겟 세그멘트가 되어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지금 규제 좀 개혁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나만을 위한 서플리멘트 형태. 저는 오늘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영역은 일반 식품은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서플리멘트 형태에서의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 쪽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거 먼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섹터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로 모든 것들이 솔루션들을 주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더 선진화되어 있는 개인 맞춤형에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게 되면 여전히 여기에서도
세그멘트가 되어 있는 이런 시장들이 좀 크고, 그중에서 세그멘트 시장 중에서도 특히 여성 시장이 좀 더 큰 거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가임기라든지 생애 주기에 있어 갖고 특별한 어떤 마일스톤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에 관련돼서 좀 더 타겟 세그멘트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소비자 관점에서, 하나는 기술 관점에서, 하나는 정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정부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아직도 우리를 더 신나게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데 조금 더 다리를 거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이런 관점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확실한 거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급격하게 소비자들의 디맨드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컨슈머 데이터에서 50% 이상의 많은 소비자들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특히 MZ세대는 더 심하고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뭐 혹은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뭐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개인 맞춤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디맨드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켓 사이즈로 보더라도 결국은 뭐 포캐스팅 남바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실제 레베뉴도 있는데,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 즉 북미가 거의 끌고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북미하고 그다음에 에이펙, 아시아, 차이나 이쪽이 아마 앞으로 향후에는 거의 75%의 글로벌 마켓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데, 유럽은 기술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끌고 가는 측면에서는 앞서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역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또 그다음에 제도가 그러면 당연히 기술은 더 앞서가서 선순환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는 이 개인 맞춤형이 주류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계시는 뭐 지금 한국에서 이제 한 작년부터 개인 맞춤형이 국가 빅데이터 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에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맞춤형 포장이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급격하게 요 얼마 동안에 진짜 많은 회사들이 등장을 하고, 어디서 숨었다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또 대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회사가 진짜 성공했다더라. 이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맞춤형이 저희들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 갖고는 개인 맞춤형을 작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올해도 고민하다가, 그런데 시장에서 성장이나 매출 규모를 보고 저희가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 시장에서 미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투자인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맞춤형이 그렇게 대단히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요. 또 그걸 거둘 거라고 타겟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해봅니다. 제가 한 1년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거기에는 다단한 것들이, 변수들이 너무 많고,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되기까지 매출 규모를 일으킬 만큼은 되게 어렵지만, 이제 미국이 서서히 그런 시장에 성공을 해 나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주류 시장을 흘러가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다는 회사들이 더 많이 등장할 거라고 좀 생각은 또 듭니다. D2C라든지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맞춤형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어세스먼트예요. 어세스먼트가 출발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는 솔루션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만 회사별로 혹은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별로 어떤 솔루션 관점에서 이걸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어떤 복잡한, 그건 얼마나 그 전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를 넓게 스콥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툴을 통해서 찾아만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툴들이 아직까지는 보시다시피 81%가 되는 소비자들이 한 번도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사용했던 숫자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단순한 퀘스처널이겠죠. 설문지 조사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는 좀 더 생물학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겠죠. 블라드라든지 유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타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DNA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서 이런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본 숫자는 아직 굉장히 적어요.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출시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한국에서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처음으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를 하면은 샘플링을 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미국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변을 채취해서 한다라는 거. 근데 변 이상보다 지금부터 더 좋은 건 없거든요. 물론 뭐 기술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변기를 가지고 매일 아침에 그것들을 마이크로바이옴 측정할 수 있는, 즉 왜냐하면 볼라타일한 컴포넌트 갖고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맞춤형을 한다는 것에서 상용화에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감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서 했다라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아시아권에서도 이거 뭐 급격하게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드라이브 하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거 기술에 가서 아젠다를 던지는 거죠. 일시 노스 아메리카에서 이제 이런 아젠다들을 올리는데 결국은 우리가 생물학적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하는 것들을 랩에서 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웨어러블로 할 수 있는 건지 결국 테크놀로지가 이게 가능해야지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웨어러블이 지금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 측정을 했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손쉽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베이시브한 것들은 되게 침습형은 어쨌든 규제 문제도 있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침습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싱글 포인트 메저먼트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무서워요. 싱글 포인트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싱글 포인트를 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일리 인게이지 되어 있는 소비자들은 결국은 지금 건강에 어느 정도 지표들이 시그널들이 안 좋은 분들이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글 포인트보다는 저희들도 연속 포인트를 보는 것들이 맞다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온고잉 모니터링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아젠다들을 던집니다.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지금 여기 보면 이 세로축에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툴들이에요. 뭐 블라드라는 혈액 지표로부터 시작해갖고 스킨 뭐 다양한 것들을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인베이시브 하냐, 이게 질환과 관련된 마크냐, 아니면 건강한 상태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소비자가 잘 받아들이냐, 어느 누구 하나도 그린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는 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 누구도 승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뭐 기술 요구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우죽순으로 벤처 회사들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렇게 아주 16개 회사 있다가 지금 한 이게 2020년 데이터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21년인지 2021년 데이터인데 한 380개 이상, 더 이상 카운트가 좀 그 이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매일매일 아마 생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뭐 연구하신 아까 선생님들 교수님 데이터 보여주시면 웬만하면 연구 발표하면 그 다음에 회사 창업을 하세요. 그럴 정도로 연구 데이터가 쌓이면은 다 미래의 산업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창업을 하러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이 회사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 또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해서 협약식 맺었다는 뉴스 아마 자주 나올 겁니다. 이런 협약식을 하는데도 다 다른 파트너들이에요. 굉장히 다른 파트너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그 국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회사 차원에서의 여러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여러 다른 이 다양한 벤처들과의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죠. 과연 이 모양새가 좋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는 아까 어느 분들도 그런 교수님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협업해야지만 더 좋아지는데 대한민국은 속도의 나라입니다. 진짜 빨리빨리라는 말이 진짜 고유명사로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명사로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 나라에다가 이런 트렌드까지 붙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그 똑똑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도생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지금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나무를 심는다고 봐야죠. 이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 될 것이냐 할 때 저는 조금 퀘스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꼭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어떻게 이거를 모아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것만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켓이 움직이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연구가 어떻게 마일스톤을 찍어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M&A를 하는 게 대세 추세예요. 이거는 거의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여러 부담들을 안고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나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 대기업이 그거를 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에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제일 험악한 경로가 아마 개인 정보 보호일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걸 해보면 정보 보호 때문에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M&A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거죠. 특히 DSM이 최근에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소비자들을 아주 그냥 쉽고 인지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많이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이렇게 붉은 글씨로 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오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국가들이 연구를 투자를 합니다. 국가가 연구를 투자를 했는 유럽에서 했던 그런 프레딕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네슬러가 페르소나를 사서 일본에서 어떤 것들을 시작을 했냐 하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자기네들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그 식품, 가공식품들을 해주는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성공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은 다 저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르소나를 액콰이어해서 지금 페르소나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 잘 가고 있다는 얘기들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를 하고 있지만도 실제 커머셜 섹터에서는 좀 더 솔루션에 오리엔티돼 있는, 그러니까 액션할 수 있는 솔루션 위주로 이것들이 방향을 맞춰가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는 커머셜 섹터에서 해야 될 이유들이 조금 명분들이 약해지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 지난 14년, 7년 정도에서 안에서 서플리멘트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가독화시켰고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어마하게 지금 80% 이상 성장하고 다이어트리 프레퍼런스라든지 디바이스 시장도 그게 못지않게 이런 시장들을 끌어가는 힘이 바로 이런 맞춤형에 대한 보다 솔루션 관점에서 시장은 흘러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더라든지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여기가 제일 단순한 모델이겠죠. 퀘스셔너리에서부터 시작했고 바이오마크로 가는 되게 복잡한 이게 이제 홀 스펙트럼이죠. 어떻게 개인 맞춤형에서 이것들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스펙트럼일 텐데 이런 것들이 뭐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거는 개인 정보 보호가 개인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제도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가지 않을까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직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라인 어세스먼트라든지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아까 뭐 식단 넣고 하는 거 저희도 실제 보면 식단 넣는 게 제일 허들이에요. 그렇게 식단 허들을 근데 사진 찍어서 해보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3D로 분석하는 것도 여러 장비가 붙어야 되고 현재는 어떤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 소비자가 내가 내 에너지를 내 노력을 쏟아야 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선이지 더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네틱 유전적인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돈이 들어갈 뿐인 거지. 이런 것들이 다 코스트가 들어가는 마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서 진입장벽일 거고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가 유전 정보까지는 거의 다 허용을 해주고 있고 아주 일부 국가에서 바이오마커들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투자를 많이 해요.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이미 여기에 보시다시피 푸드포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제일 first NIH의 그 Nutrition Strategy에 이게 이미 들어가서 맞춤형을 10년 동안 지금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런 여러 항목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것들을 가이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카데믹 쪽하고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계시는 분들 같이 서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연구들을 프레딕하는 연구들 즉 유전자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쌍둥이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다른 형태의 반응 리스판스를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 연구들을 두 가지를 했고 이미 연구 하나의 1차 연구했던 것들은 2020년에 퍼블리케이션이 됐고 있고 이미 두 번째 연구는 연구가 끝났는데 아직 퍼블리케이션은 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7개의 회사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건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저희 회사가 했던 마이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저희가 개인 맞춤을 담아가는 개인들이 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세스먼트의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개의 매장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 중에서 아마 전체 매출 규모로 보면 한 20%가 넘는 것들이 아마 저희 회사의 매장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뭐 매출이나 저희들이 투자한 규모에 비해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이너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더보다 더 많이 하시는 회사들도 아마 상당히 쉽지는 않다. 즉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반추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아직 거기까지 그렇게 엑셀러레이션 가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못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이제 얻기는 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가야 될 길은 그러나 누군가는 이 길을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묵묵히 가는 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데이터 프로텍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76%의 나라들은 이미 데이터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드래프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완성된 규제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크게 없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지금 도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기와 관련돼 갖고 개인정보 보호를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레귤레이터리의 프레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것인가는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 식품은 또 조금 식품도 뭐 비슷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서비스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지금 다 보시다시피 개인 맞춤형은 제품 하나하나의 제품도 있지만 번들되어 있는 홀리스틱한 제품도 있지만 거기에는 서비스도 있어요. 코칭 없이 이게 성공한다?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성공 우리가 원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레베뉴를 많이 끌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가 지금 다 어느 누구든지 여기 연구하시는 선생님이나 저희 이 기업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어느 누구의 목적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없이 서비스 없이 이건 불가능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 규제를 보세요. 서비스가 들어간 보건산업에서의 규제는 메디칼 즉 의료 서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개별 제품군을 다루고 있는 영역에서의 규제 범위 안에서 이 서비스를 담아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틀 자체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걸 하나하나 이 전체를 담겠다. 그 변수를 어떻게 다 담을 겁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레이블링하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 변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에서의 가드레일 정도에서의 범위들의 규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즉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을 니네가 개인 맞춤형으로 하든지 간에 이거는 개인 프로덕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이상의 어떤 클레임이라든지 베네핏을 소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이라든지 또 되게 이게 이제 되게 서구식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규제하시는 분들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 식약처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 앉아 계시는지 혹은 또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규제는 끝단에 가서 규제를 잡아요. 끝단에 가서 규제를 잡아서 확실하게 도 아니면 뭐를 갖고 해야지만이 결국은 규제 당국도 행정 당국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뭐 이런 오디시나 감사나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데 서구 사회는 앞단을 잡아요. 앞단을. 그래서 네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인텐디드 유저가 뭐니? 사용하려고 하는 네 의도가 뭐냐를 갖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에 접근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것들을 만들지만 마지막에는 소비자와의 결국 교감하고 하는 것들은 다 광고이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거든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소비자와의 교감과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잡고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대부분 성공을 못하면 여기서 대부분 걸림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되게 프래그마틱 어프로치를 하고 즉 무슨 얘기냐면 규제 우리나라는 식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그다음에 뭐 공전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는 법적 제한상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인더스트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코드 오브 프랙티스라든지 이런 형태의 가이던스 다큐멘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접근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성숙도는 제일 위에 보이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몰 아주 작은 컨슈머 세그먼트 섹터에서 좀 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그 다음에 아주 전체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 이것들이 완성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을 4단계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미국, 유럽, 한국이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2, 3 정도에 머물러 있고 4까지 가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힘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다 이런 굉장히 개인 맞춤형 시장들도 심지어는 이런 단계에 가 있다. 즉 시장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세그멘트하고 실제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성숙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이제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성숙돼 있어도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할 때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안 드리고 규제를 하려면은 이런 항목들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이 규제에 들어갈 때 제너럴 항목 규정에서는 셀프 어세스먼트 안에는 뭐를 고민해야 되고 바이올로지컬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어떤 고민들을 담아야 하고 이런 하나하나를 다 담고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지만이 나중에는 진짜 규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아주 또 많은 챌린지가 있어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벤처에 와서 일을 해보시다 보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세미 퍼스널라이제이션을 만들었는데 현재의 표시는 DRI나 이런 맥시멈 인테이크 레벨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인테이크 레벨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변수를 어떻게 다 담을 것이냐는 거지. 그리고 레이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 벌크하게 패키징하는 걸 허용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애드버타이즈먼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줄 것인지, 온라인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미국처럼 웰리스 디바이스를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규제에 많은 고민들이 안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너무너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서 굉장히 많은 규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고민할 때 뭐 학계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저희처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딜리버리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고만 많아서 오히려 딴 데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약간 걱정도 반 우려도 되고 또 반은 기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열어갈 대한민국에서의 이런 선도적인 산업이 어떻게 갈까 하는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충만한 것도 사실입니다. 슬라이드 한 장 더 있는데 이미 중복된 이야기라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